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5.18 묘지를 참배하지 못했는데요. 장 대표의 이번 방문을 두고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옥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나왔고 시민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몸싸움도 벌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의 화환을 부수며 항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장 대표는 입장을 강행했지만 결국 참배를 하지 못했고 근처에서 묵념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떠난 뒤에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이곳 참배단 앞에는 이처럼 소란의 흔적들만 남았습니다. 광주 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장 대표의 광주 방문을 정치쇼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윤석열 면회 사실을 공개하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던 인사가 국민 통합을 외치며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위선적인 행보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으로 내라들 이렇게 했던 윤석열, 그리고 그 충직한 오른팔인 국힘당에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광주를 방문하여 민심을 울리는 것조차가 치가 떨린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은 모두의 역사라며 이 문제와 5.18을 연결시켜 참배를 막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장 대표는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부지와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타운홀 미팅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6자 TF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선 대통령실이 관계 지자체 간의 90% 이상 협의를 TF 가동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열린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안이 지역구인 나광국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참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운홀 미팅 이후 아주 급 반전이 될 것 같았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 6자 TF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주재로 진행된 2차례 실무협의회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만 참석했습니다. 당시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과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의 획기적인 지역개발 방안 제시라는 3가지 선결 조건을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전남도 역시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F가 실제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안군의 뒤늦은 공모 방식 주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광주시와 대통령실이 추정하는 관련 사업비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추정하는 사업비하고 대통령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의 어떤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책임 소재를 떠미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통령실이 이 같은 3자 간 갈등의 해소가 6자 TF 구성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광주시의 태도 전환 없이는 6자 TF의 가동이 앞으로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의견은 3자 협의체에서 90% 이상 협의가 돼야 6자 TF를 가동을 하고 6자 TF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열 계획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한편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야 간 충돌로 파행으로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 요트 국가대표 감독이자 법인 대표가 보성 마리나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은 해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김영찬 기자입니다. 보성 등량만 바다 낚시 공원입니다. 보성군은 전 요트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바다낚시 공원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그런데 이 법인은 낚시공원 시설관리 보조금 6,5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성군은 해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 중인 지난해 9월에도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횡령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 사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처분할 건데. 보조금에 대한 보성군의 호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 받고 이렇게 목적사 썼다라고만 추측하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속상이 어떻게 합니까? 보성군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 법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철만 입는 옷처럼 우리 주변에는 잠깐 쓰고 버려지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재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색색깔 병뚜껑이 넓적한 바구니에 나뉘어 담겼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등이 보낸 병뚜껑인데 이곳에 한 달에만 100kg가량 모입니다. 이 병뚜껑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기업 등에서는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이를 다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척한 병뚜껑을 잘게 파쇄한 뒤 240도 열을 가해 녹이면 작은 화분이나 액세서리, 치약자개 등 다양한 제품이 탄생합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게는 월 400만 원가량 수익도 생깁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하는 양은 적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이런 활동을 알리고 교육하고 같이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듦으로써 관심도가 늘어날 거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광주의 한 공원 앞에는 플라스틱 병뚜껑 10만 개로 만든 작품들이 길게 전시돼 있습니다. 덕분에 골목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오고 가면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작품으로 돼 있는 걸 보면은 저는 환경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헌옷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도 있습니다. 한 기업이 버리게 된 직원 유니폼 10벌을 모아 의자 10개를 만들어 기증한 겁니다. 파쇄한 원료를 여러 겹으로 겹쳐 고온에서 압축했습니다. 이 옷들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금방이지만 잠깐 쓰고 버리면 수백 년까지도 썩지 않는 제품들. 이를 재활용해 수익을 내거나 새 제품을 만드는 작은 일들이 모여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7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수행하는 공익적 지킴이와 사회 유지 역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7개 중 하나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인구는 39,800여 명,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2년 시범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안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6.5%,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신안군은 세출 조정과 예산 절감, 지방채 발행,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등을 세입에 반영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군 전체 재정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범 사업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전입 인구가 1,000명 이상 늘며 10년 만에 다시 4만 명을 회복한 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늘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전입 인구 관리와 예산 운영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을 비롯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들은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를 70%까지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도비도 증액해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공동체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지방재정의 또 다른 부담으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대 대학원생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게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 등 지도교수의 갑질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대는 유족에게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4개월이 지났어도 해당 교수 징계 절차조차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대는 하루빨리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을 장식했던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은 가운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이이남 스튜디오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이 작가의 미디어 작품 6점이 정상회담장과 경제전시장 등 3곳에 전시돼 대통령실과 국내외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이펙 주최 측은 이 작가의 작품을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9일까지 전시를 연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광주 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권한, 조직과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의원은 단순한 광역연합이 아니라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인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이 민생 침해와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늘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고 민생 침해와 불공정 행위 그리고 부동산 탈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 오전 4시 40분쯤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